네, 반갑습니다. 꿀주먹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많이 올라왔는데 저도 일봉 200일 2평 기준에서 눌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린 다음에 올라갈 걸 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그냥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이게 15배로 좀 금액을 들어간 상태로 숏을 잡아서 지금 뭐 53%, 54%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 중인데 물량은 25%, 그러니까 총 들어간 물량의 2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소 여기까지는 내릴 거야 라고 봤던 범위부터 시작해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 이유는 그 비트코인이 제가 작도한 장기작도 부근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이전에 전 고점 대부분 이런 거를 이제 전고 뚫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거는 스탑헌팅 무빙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서 숏 잡은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얘가 움직일 거야 라고 이렇게 이런 무빙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걸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확인 매매를 한 거죠. 눌림을 줄 때 여기 하고 여기로 스탑로스 잡은 다음에 최소 여기는 깰 거야를 보고 이렇게 손익비를 잡았습니다. 1차 75% 익절을 하고 나머지 25%는 이제 본전 로스에다 걸면은 더 내려가 주면 좋고 나머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100% 혹은 뭐 조금 더 갔을 때 그런 그림이 나오면 그때 예상대로 매매를 할 것 같아요.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뭐 넌 단타 안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사실 접에 스윙 매매를 하고 나서부터는 메인으로는 안 했는데 원래는 했었습니다. 그 과거 시황 보시면은 저도 이제 고배를 다 할 줄 아는데 이번에는 2배로 이더리움 숏을 모으고 있는 것도 있었고 비트코인도 아직 접에 5배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려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올라가면 그림 보고 이제 매매를 하겠죠. 이제 이전 라이브 브리핑에서는 어떤 표현을 했냐면 제가 비트코인이 지금까지는 그림을 그림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 200일 이평선 좀 의미가 있다. 왜? 과거 48K 호흡과 저는 유사한 구간이라고 계속 설명을 했었는데 이 올라가는 호흡이 여기와 유사하다면 이 200일 이평의 저항이 여기서도 좀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릴 그림은 지금이 이제 뭐 여기서 뭐 아담과 이브 이런 표현이 많은데 이 전체를 아담과 이브로 보는 건 제가 봤을 때 바닥이 맞질 않는 것 같고요. 이렇게 아담과 이브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이브의 패턴 값은 어차피 여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올라갔으면 아예 다른 뷰를 봐야 돼요. 다른 그림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상을 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락 채널을 하나 주고 컵앤핸들 패턴으로 이렇게 오르면 비트가 제 예상한 거를 넘어서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이런 패턴이 자주 안 나와요. 알트코인 같은 호흡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패턴으로 올랐냐? 제가 이제 뭐 트레이딩 비드 이런 비슷한 아이디어로 올라왔는데 크랜들 캔들 패턴 이걸로 올라왔다고 보는 게 저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이 캔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딜레마가 빠지죠. 그러면 이제 이거만 보고 나서 이거를 예측하는 게 가능한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이것만 나왔는데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매매의 손익비는 저는 그 매매가 우상향을 계속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구간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가능을 해요. 저도 이걸 이미 봤었고 이렇게 가는 것도 여론은 더 써도 그걸 좀 확신을 했다면 여기는 좀 크게 손절을 각오하더라도 뭐 이렇게 손익비를 잡고 여기로만 잡았어도 엄청나게 큰 돈을 들어갔겠죠. 그렇게 해석을 했던 사람은.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못했고 여기에서의 그 상승분은 먹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일단 바닥은 이렇게 갖춰졌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제 그 찐반이냐 찐반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찐반이 좀 아니다에 좀 가중치를 두고 있는데 찐반이 되려면은 어디 구간을 뚫어야 하고 어떤 캔들이 나와야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작도에 대한 설명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큰 장기 추세만 그어드릴게요. 이게 뭐 다 그어드릴 수가 없어갖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바이낸스 선물 차트 기준 코로나 빔과 여기의 바닥을 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여기랑 여기
두 개 다 그을 수 있고 그어도 말이 되는데 여기로 그은 이유는 이런데 유의미한 지지 저항이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물론 여기 위로 올려도 아래로 이렇게 내려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제 기준 여기가 좀 넥라인이겠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가중치를 이렇게 둘 수 있겠구나 보고 나서 여기가 좀 이 구간에서 가장 좀 더 큰 장기 추세겠구나를 생각하면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 두 구간을 찍고 위에 한 구간을 찍은 다음에 채널을 하나 그으면은 상승 채널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 바닥 두 구간 4시간봉 차트를 그리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으시고 마지막 이제 가장 큰 추세죠. 69K와 48K 이 구간을 이렇게 이으면 통곡의 벽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 꼬리 여기 꼭대기겠죠. 4시간봉 기준 여기와 여기 추세. 이러면 일단은 큰 뷰는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지금 알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이야기를 했던 이 아래에 로그 버튼이 있는데 이걸 딱 누르면 이제 다른 뷰가 보입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누르면 위에서의 통곡의 벽이 여기에 닿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구간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좀 엄청나게 강한 저항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 구간을 올라간다면. 그럼 이제 이 구간만 뚫으면 찐반이냐, 만약에 이제 캔들이 여기서 비비면서 올라갔다고 소설을 써봅시다. 다시 채널 일이나 해서 저는 그동안 계속 올라왔던 그림의 근거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안 뚫고 좀 제대로 뚫어줄 것 같아요. 만약에 뚫는다면. 이제 파란색 채널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왼쪽 라인으로 쭉 넓히면 여기 코로나 빔에서 이 상승 채널을 지켜주고 올라왔구나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란색 채널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채널이 안착을 하면 이 장기 추세를 깨부시고 이렇게 가면 이제는 조금 상승 장이 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어간다면. 그럼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를 뚫으면은 저는 이 40K 번지대 부근에 가깝게 갈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간다면, 여기서 안착이 나오는 그림이 나오면 이렇게 가는 그림보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승의 랠리를 이어주는 그런 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구간을 어디 구간을 레퍼런스로 보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구간이 찐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 구간까지 가줬을 때 안착하는 거 보고 그때 이제 상승장이라고 인지를 하고 그때부터 조금 약간 상방의 뷰를 보면서 그걸 메인으로 매매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이제 번지대의 영상 보시면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딱 한 번 번지대가 죽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도 번지대가 하나 있는데 이 구간은 번지대의 규칙을 안 갖췄다. 그래서 언제든 깨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여기를 뚫고 원웨이 상승장이 나왔어요. 여기 호흡이 양봉이 7개가 나왔습니다. 과거 영상을 제가 거기다 띄워놓을 건데 제가 이 상승을 다 먹었거든요. 네, 여기까지 8개의 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6양봉 때는 그때 오버슈팅이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 구간도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때 48K 때 정도의 엄청난 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많이 올랐죠. 5% 정도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금액 대비로 보면은 5,400불 빔이었네요.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비율은, 그리고 이 금액은,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그 폭 금액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10,000불 그 이상의 빔이 나왔고 저기는 5,000불 빔이 나왔어요. 이제 여기 구간과 여기 구간이 뭐가 비슷해서 왜 거기로 보느냐에 대한 설명을 좀 천천히 해드리겠습니다. 그 비트코인은 좀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상승 채널을 주면서 비트코인은 올라가질 않아요. 이런 상승 채널을 하나 주고 비트코인이 올라갔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런 상승 채널을 이렇게 이쁘게 주면서 비트코인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적은데, 여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이 상승 채널을 지켜주면서 비트코인이 큰 상승이 나왔어요. 이런 상승 채널일지 혹은 이거보다 더 큰 여기의 상승 채널일지는 뭐 사실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근데 저는 조금 더 크게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뚫고 이 채널까지 들어와서 여기 상승 채널에서 놀고 있다. 그래서 아까 그 장기 뷰 작도를 보여드린 게, 더 갈 거면 이렇게 뚫고 안착하고 여기서 더 가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안 뚫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승 채널을 지키면서 갈 거예요. 만약에 얘가 진짜 갈 거면. 이 48K 레퍼런스랑 유사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이 호흡의 근거는 여기 상승 채널, 그리고 이 번지대, 여기서 이 번지대, 여기서 이 번지대, 내렸고 올렸고 내렸고 이렇게 올렸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그림이 이것도 영상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이제 웨지가 나올 확률보다는 이런 근거의 호흡이 지켜준다면 좀 더블탑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나. 여기서의 그림을 보면 이대로 그냥 내리는 뷰보다는 이런 식으로 고점을 지금까지는 낮췄었는데 비트코인은 고점을 높일지는 나오는 걸 봐야겠죠. 그건 뭐 제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이 상승 채널을 끝까지 지켜주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고점을 높이는 무빙이 나오겠네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48K 때 비트는 고점을 낮췄고요. 이더는 반대로 고점을 높였습니다. 고점을 높이면 뭐가 걸리죠?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죠. 다이버전스가 걸리든 호흡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냥 고점이 낮아지면서 계속 내리는 이 뷰가 하락 관점에선 더 강한 하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진짜 내리는 구간에선 다이버가 아니라 그 전체의 가격이 어떻게 됐는가를 봐야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48K는 모두가 알다시피 2022년 4월 2일부터 단 한 번도 이 구간으론 올라오지 않은 그런 자리가 됐죠.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일단은 보고 있는데 이게 당연히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를 이제 더 쉽게 그냥 캔들로 그럼 저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저거 나와야 아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주봉으로 저기 토토로 패턴에서 음봉이 도지로 떴습니다. 48K에서 도지로 음봉이 떴습니다. 지금 원래 양봉이었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캔들이 도지로 음봉이 뜨면 조금 예상했던 대로 갈 확률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길어져서 2주봉으로 또 도지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 보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한 구간이 더 있습니다. 이거는 한 12시간 봉으로 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크랜들 패턴이죠. 그러니까 저 패턴이 69K 내려올 때, 캔들이 내려올 때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그 대부분이 보는 패턴이 뭐죠?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역헤드의 숄더라고 하죠. 여기 이 구간과 지금 이 호흡이 좀 유사하다고 보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물론 캔들의 그 크기는 달라요. 일봉으로 한번 볼까요? 일봉까지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되죠. 이거는 근데 장악형 양봉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 구간의 캔들과,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죠, 가격이 내렸죠, 가격이 올랐죠, 가격이 내렸죠, 가격이 올랐죠, 가격이 내렸어요, 가격이 내렸고 옆으로 비빈 다음에 이렇게 오르는, 뭐 이렇게는 내려갔는데 이게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죠. 근데 이런 프랙탈도 있긴 하다. 근데 이때 가격의 그 범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힘이 혹은 동일한 그림이 나올진 잘 모른다. 그 말은 지금까지는 크레들 캔들 패턴으론, 그러니까 아예 호흡이 바뀐 적은 없다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예 없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 만약에 지금 이 구간이 이제 여기로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로그로 바꾸겠습니다. 여기 구간이지 않냐? 이 구간? 이론상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이런 식으로 바닥을 한 번 더 줬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더 가더라도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하락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뭐 여기 구간보다는 이렇게 움푹 패였고 가격이 내린다가 쏟았고
내리다가 쏟았고 이렇게 움푹 파였고, 뭐 어디 구간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죠. 그냥 뭐 비슷한 호흡인 구간을 찾는 거죠. 여기서 둥근 바닥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이것도 아담과 이브라고 보면 좀 애매한데 지금 구간이랑 유사하죠. 근데 이렇게 올랐으나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다시 또 내리는 이런 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레퍼런스가 일단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가 아예 아니었고 그냥 여기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거 여기다 이렇게 해도 한 번은 탈 기회를 주긴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방향이 틀려도 어차피 이게 찐반이면 그냥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현물 바닥 줄 때 매수하면 되겠죠. 그런 뷰로 올라가는 게 가장 무서운 거니까 사실. 여기서도 지금의 이 조정 기간을 이미 다 준 거고, 여기가 최고점이었고 이 최고점 기준으로 1년간의 하락이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거짐 1년간의 하락이 있었네요. 그리고 나서 150일 가량 횡보를 했어요. 1년간 내렸고 130일에서 140일 정도 횡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었을 때도 한 번은 바닥을 주긴 했는데 뭐 이번에 안 줄 수도 있죠. 바닥의 규칙을 바꿔서 비트코인이 여기서부터 내린 기간을 비교를 하자면 뭐 1년이 넘었어요. 뭐 이 가격과 대칭이라고 예를 들자면 여기 330일이죠. 그럼 330일을 일단 억지로 늘려 보겠습니다. 여기 부분이네요. 그리고 나서 이미 이 기간을 다 준 거라고 한다면 한번 눌림을 줄 때 계속 롱을 받는 전략 혹은 현물을 매집하는 전략은 굉장히 괜찮은 거죠. 근데 이번에는 진짜 천재지변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올라간다. 이러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채널 거기를 뚫었을 때 안착하는 자리가 나오면 그때 이제 저는 현물을 매수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아까와 동일하게 저는 여기 구간 혹은 이 구간이 포함된 여기 구간으로 보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더 규칙인데 그건 이제 전부 다 오픈이 불가능한 규칙인데 그 규칙도 지금 구간에서 좀 채워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나오는 걸 봐야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이 뭐다? 여기에서는 호흡상 위에 올라오는 호흡상 지금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뭐 제가 이제 패턴 그린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웨지가 좀 나올 수 있지 않냐?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웨지가. 근데 저는 웨지보다는 더블탑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 거죠. 웨지가 나오면 당연히 그 웨지로 인식하고 매매를 하겠죠. 그리고 아까 그 장기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의 장기 추세가 여기에도 한번 그 규칙을 지켜줬습니다. 이 통곡의 벽에 닿았을 때 비트코인이 그동안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한번 봅시다. 이 캔들은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을 수 있는 장기 추세예요. 그랬을 때 카운팅을 세겠습니다. 저는 이제 파동 카운팅은 하지 않지만 장기 추세의 카운팅은 합니다. 여기 몇 번? 3번, 그리고 4번, 그 다음에 뚫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외를 해야겠죠. 총 1번, 2번, 3번, 3번에 뚫었네. 그럼 이제 아까 이거를 물론 로그여서 더 오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숫자를 카운팅을 합니까? 안 하겠죠. 여기가 갖춰졌기 때문에 생긴 카운팅이니까 여기가 한 번, 아직 닿지 않았지만 여기를 닿는다면 2번이겠네요. 2번 만에 뚫으면 이제 2번 만에 그냥 뚫리는 거죠. 근데 그 마지노선을 한 여기 부근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규칙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캔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상징적인 캔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A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구간까지 넘어서 그리고 이제 뭐 여기까지 간다면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 채널에서 뭔가 좀 이거는 이제는 상방의 호흡으로 아예 바뀌었다라고 인식이 되고 인지가 될 정도의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로그 작도로 보는 게 맞다, 틀리다 이거라기보다는 이럴 때는 로그로 한 번씩 봐서 그 장기 추세가 혹시 어디에 있나 이런 거에 대한 인지를 해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길 다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 코로나 추세에 의해서 또 이런 자리는 좀 누구나 보는 그런 저항이 됩니다. 아닌데 난 못 봤는데 라고 하는데 그 제가 늘 말했다시피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모두가 여기를 다 봅니다. 여기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진짜 고래들이 보는 거잖아요. 이런 장기 추세는 그냥 한 차트 1년 정도 본 사람은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보통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은 여기의 구간과 좀 유사하게 보고 있고 이때의 그림을
좀 여기서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좀 더블탑, 뭐 고점을 높이는 더블탑이 나올지 고점을 낮추는 더블탑이 나올지 그거는 뭐 나오는 걸 봐야겠지만 좀 그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비트가 이렇게 패턴 없이 그냥 이렇게 내리는 건 없었다라고 전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거고 우리가 인지 못했던 거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거지. 여기서도 뭐 조금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거 웨지도 지금 이제 카운팅 스타 하는 분들이나 뭐 누구나 이거 웨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때 웨지로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렇게 다 뭐 어센딩을 해서 여기서 비트코인 우주 끝까지 간다고 했는데 우주 끝까지 안 갔죠. 그러니까 여기 상승 추세를 깨면은 손절을 해라 뭐 이런 브리핑은 봤어요 제가. 근데 그 브리핑은 이미 일단 답이 없는 게 여기 리테스트 숏 자리 한 번 더 줘서 찐반인가 했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다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숏 잡고 여기서 롱 잡은 다음에 라이브 방송을 그때 켰었잖아요. 여기서는 좀 피지컬이 들어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좀 미리 그림 보고 매매를 하면은 당연히 저와는 별개인데 만약에 비트가 그러니까 뭐 이제 매물대나 가로저항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겠죠. 여기까지는 눌릴 수 있다. 뭐 이것도 뭐 피보나치 이렇게 쳐갖고 아니 뭐 382 매물대도 있고 382도 있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매물대 쌓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만일 얘가 이렇게 하고 다시 내려올 때 단기간에 쌓은 매물대에 단기간에 도착한다는 건 이 매물대를 뚫겠다는 의미로 봐야 됩니다. 이제 매물대 영상을 제가 올렸는데 여기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줬는데 한 번이라도 이 부분을 하회한다 그러면은 좀 어중간하게 뚫는 것보단 제대로 뚫을 확률이 높겠구나. 근데 당연히 스탑로스를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다를 수 있잖아요. 과거에는 계속 이렇게 움직였어요. 제가 영상도 촬영한 거와 동일하게 규칙이 없는 시장엔 그 누구도 베팅을 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런 규칙을 깰 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승이 왔을 때 그럼 이제 여기서 무슨 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냐. 만약에 48K와 지금이 동일한 구간이라면 이럴 때 이렇게 비트코인이 내려가고 있는 중에 진리카 뭐 이런 똥코인들이 우주 끝까지 날아갔습니다. 라이브 때 얘기한 대로 정말 시바이누가 비트에 상장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시바이누 날아가고 뭐 다른 코인들 상장하고 날아가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도 좀 볼 수 있다. 염두하고 보는 게 저는 이제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이 지금 에이시안들 이벤트 날에 계속 이런 똥꼬쇼 무빙을 해요. 이제 좀 있으면은 이 패턴이 추석 빔이잖아요. 이번에는 좀 설날 상승 빔이 될지 혹은 설날 하락 빔이 될지는 주봉이 나오는 기간을 보더라도 곧 정해질 것 같네요. 이때부터가 연휴죠. 그래서 추석 빔과 동일한 옵이 나올지 아니면 이번에는 좀 그것과는 다르게 상승 랠리가 시작될지는 조만간에 결판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던 뷰 혹은 생각했던 대로의 움직임이 조금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이제 여기를 이런 식으로 깰 수 있어요. 이런 스탑펀팅 레벨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그때 이제 그림을 봐야겠죠. 아는 그림 나왔구나. 이제 그때 그냥 들어가는 거고 그 그림과 다른 뷰 혹은 뭐 여기서 이렇게 그냥 노받고 상승 혹은 노받고 숏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저도 아쉬우니까 저 배로는 또 따로 모으고 만약에 이렇게 나는 아직 좀 더 상방이 남아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점 줄 때마다 뭐 롱을 받는 것보다는 현물을 받는 게 낫겠죠. 아무튼 뭐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저도 이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찐반 때도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서 매물대 형성하고 안착하고 이렇게 롱 이것도 뭐 이론상 가능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렇게 친절하게 준 게 아니라 그 바닥 줬을 때는 과거 아까 그 레퍼런스 보시면 이렇게 하고 올라갔죠. 이거는 뭐 이번에도 그럴지 혹은 이번엔 다를지는 나오는 걸 봐야 알 수 있다. 여기도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아예 다르게 200일 2평 부근에서 대형 커벤앤들 이후로 이렇게 가는 뷰는 안 나왔는데 예상을 했던 거니까 숏도 탔겠죠.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제는 이렇게 나올 확률이 좀 높지 않나 라는 뷰를 조금 알고 있으면은 이제 아는 데선 베팅을 보통 손절을 각오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